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면은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구찌나 페레가모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명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병행 수입은 한국에 대리점이 있으면은 병행이고 대리점이 없으면 수입이에요.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 직구 흔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직구는 개인이 그 필요에 의해서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내가 직접 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를 이제 직구라고 합니다. 근데 병행은 사업자가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해외에 그 대리점 등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이제 수입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환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렇게 대리점, 제조업체가 아닌, 제조업체는 한국에 이제 지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만들어서 상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요. 근데 병행 수입자들은 제조업체하고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국에 이미 지사나 대리점이 이제 들어와져 있으니까. 근데 왜 병행 수입이 만들어졌냐면은 이 한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직접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한국에 지사하고 대리점을 세워갖고 국민들한테 상품을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 가격이 그러면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경쟁이 촉진이 안 되는 거죠. 경쟁이 촉진이 돼야지 가격이 다운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죠.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행 수입자들이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그 어떤 그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해 가지고 그 해외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수입을 해서 판매하게 된 거죠. 이게 95년도 이후부터 자유롭게 누구나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 이 병행 수입자들이 거의 대부분 5인 미만 소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로 그 형성된 구조는 이제 대리점이나 지사가 이제 그걸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병행 수입자분들은 이제 소상공인들이죠. 자, 근데 이 소상공인들이 이 전환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 제조업체만 가질 수 있는 안전성 확인 서류라고 하는 거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보가 제조업체하고 거래를 하면은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제조업체가 아니라 대리점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리점에서 그런 안전성 확인을 거쳤다고 하는 서류를 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즉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대리점이 삼성전자 본사 제조 그 공장에다가 이 제품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시험을 거쳤는지 그 시험 성적 서류를 나한테 좀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완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것이 아니고 소량 다품종. 더군다나 병행 수입자가 한 브랜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개의 브랜드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즌 또는 오래된 재고도 가격만 맞으면 수입을 해갖고 판매를 하는 건데 소량으로 수입하다 보니까 그 하나, 그러니까 5개 또는 2개, 1개가 갖고 와도 판매를 위해서는 파괴 검사를 해야 돼요. 안전성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전자제품이나 유아용품에 대해서는 병행 수입 상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뭐 폐지도 얘기하고 뭐 강하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그 대리점을 통해 가고 물건을 갖고 오는데 안전성에 관련된 서류를 확보할 수 없으니 거의 그냥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치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병행 수입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데 온라인 업체에 양벌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KC 인증 또는 그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상품은 모두 내려라. 그러니까 보통 병행 수입자들이 온라인에 한 10개에서 20개의 온라인 업체에 이제 유통업체에 이제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데요. 거기에 MD들하고 소통하는 메신저 창이 있습니다. 이 메신저 창에다가 그냥 유통사 MD들이 통지 한 번만 하면은 올스톱 되는 거예요. 올스톱.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 최근에 이제 24일 전에 이제 벌어졌던 거죠. 법 시행이 28일 날 시행을 하니까 유통사도 양벌 규정이 있으니까 공지를 하게 된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란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시장은 그 자율적 조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전 관리가 굉장히 강한데 그럼 물건 수입해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맡기 전에는 물건을 유통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의 가장 처음에 취지가 뭐냐면은 안전한 제품을 국민들한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도 사후 관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사정 관리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에 그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의 대부분이요 자율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다 일반 그 인증기관, 뭐 협단체 내지 어떤 그 기업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인증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유통의 흐름은 막으면 안 돼요. 유통은. 그러니까 시장에는 자율적 조정 능력이 있으니 유통의 흐름을 막지 말아달라는 거죠. 특히 유통사의 양벌 규정을 두니까 일반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입점해서 판매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사실상 강제 조항이 되는 거죠. 강제 조항. 그러니까 즉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은 이 서류 보관 의무조차도 사실 거의 버거워요. 지금도 물건 하나 판매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공급자 적합 확인 서류를 보관해라. 이게 한 5년 보관해야 되거든요. 5인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2명, 3명 혼자서도 일하러 하는 건데 이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돼요. 판매한 상품만큼. 그리고 품목별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법에 대한 그 취지를 좀 살리면서 그 어떻게 하면은 유통의 흐름도 좀 막지 않고 이 안전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좀 이런 것들을 법을 좀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그 3단계 공급자 적합 확인 품목에 대해서는 그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갖춘 업체에 한해서 또 그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해서 안전성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하되 안전성 표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판매를 못 하게끔 하는 행위는 하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뭐냐면은 소비자 스스로가 안전성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주자는 거죠. 즉 직접 구매 또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상품은요, 이 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 규제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상품 또는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공급자 적합 확인 서류, 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만큼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련된 규제를 없애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적어도 유통의 흐름을 막는 행위는 하지 말자.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갖추는데 일정 요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사업에 대한 형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보면은 구매 대행도 있고요. 병행 수입도 있고요. 또는 일반 소규모 제조업체도 있고요. 또 제조업체 중에서 섬유를 만드는 업체도 있고요. 금속으로 되어져 있는 것 또는 공예품 뭐 다양하단 말이죠. 이러한 형태별로 사업에 대한 어떤 형태별로 KC 인증 규정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그 안전성 확인된 상품에 대해서는 KC 인증 마커를 붙여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유통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는 말하자 이거죠. 대신 이 제품은 KC 인증을 거치지 않은 상품이다라고 하는 표시 자체를 의무화하거나 해서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주자 이거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자율적으로는 정화 능력과 조정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소비자가 선택을 합니다. 아, KC 인증 마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구나. 그러면은 시장에서 KC 인증 마크가 붙인 상품에 대해서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는 갖출 수 없는 업자들은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라는 거죠. 제도적이거나 행정적으로 또는 자금적으로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무조건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법 테두리 안으로 자연적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게 저희가 이 전환법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진짜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법 취지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개정안이 빨리 조속히 만들어져야 될 거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